월 100만 원 소득으로 벤츠를 뽑았다가 1년 만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전액 할부로 중고 외차 샀다가 수리비 북한에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 실제로 있나봐요? 실제로 있죠. 요즘 인터넷과 SSN 뭐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쳐나죠. 카푸어는 뭐 어쩌고저쩌고, 카푸어는 어쩌고저쩌고. 카푸어, 즉 자동차를 사느라 가게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고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끝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용 낮으면 차가 없어야 돼, 이건 또 아니잖아요. 생계나 뭐 기타 다른 이유로 꼭 차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이 낮으신 분들이나 신용이 없으신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요즘 중고차 시장에는 무직자, 전액 할부 가능 뭐 이런 표현, 혹은 회생 중이어도 승인됩니다 뭐 같은 광고 문구가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일부 캐피탈사는 저신용자에게도 전액 할부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긴 반드시 따져봐야 할 몇 가지 큰 리스크가 존재하죠. 첫 번째, 금리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신용 뭐 요새는 점수제지만 등급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 4등급, 5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연 금리가 최소 10%에서 최대 19%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2천만 원대 차량을 연 14% 금리로 60개월을 할부 시에는 이자만 무려 770만 원에 달합니다. 총 상환 금액은 2,770만 원. 같은 차를 현금으로 샀을 때보다 40%를 더 지불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확 와닿지 않더라도 이 퍼센트지 할부의 숫자보다 토탈 금액을 한번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둘째, 추가 현금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물론 고객님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딜러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가 금액 필요 없어요? 이건 보통 사회초년생분들,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게 겉보기엔 유용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고금리 현금 서비스와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고 부채를 늘리는 거죠. 차량을 사러 갔다가 오히려 생활비까지 빌리게 되는 상황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셋째, 일단 승인되면 괜찮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승인보다 그 이후입니다. 매달 뭐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할부금을 5년 이상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점. 여기에 수리비나 보험료까지 포함을 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차량을 산 그 이후도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잠깐만 준비하셨다면 아직 반밖에 안 한 거예요. 먼저 보험료, 세금,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저신용자나 초보 운전자,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연간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요. 다음으로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약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 60만 원 선까지 나오는데요. 한 번에 연납 시에 약간의 할인은 있지만 초기에 부담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정비 및 소모품 교체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와이퍼 등 기본적인 소모품은 직접 교체를 하셔야 하잖아요. 1년에 최소 30에서 50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특히 수입차의 경우에는 뭐 엔진오일 한번 교환하는데도 보통 20만 원씩은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한 중고차는 잘못 검수하고 사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미션 연료, 펌프 등 주요 부품이 고장나면 수리비로 그냥 200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결국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단순히 차값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1년간 그리고 그 이상의 유지비까지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타다가 나중에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할부 차량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빌렸던 할부 원금을 먼저 다 상환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차량을 판매할 때 시세보다 할부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요, 차액만큼 본인 현금으로 메꿔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천만 원 전액 할부로 차를 샀지만 1년 뒤 차량 시세가 약 1,400만 원 정도 됐다고 한다면 잔여 할부금이 1,600만 원일 경우에는 그 차를 팔기 위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자 부담도 시간이 지나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납입하는 초기에는 대부분 이자의 금액이 더 세지 원금은 좀 작거든요.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된 사례일 텐데요. 사회초년생이 월 한 2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을 때 외제차를, 그것도 검수가 제대로 안 된 외제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했는데 1년 만에 할부금, 유지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차량을 팔려고 했는데 시세보다 할부금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차량을 넘기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부모님 찬스를 쓰시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면 신용불량자의 된다는 안타까운 사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프죠?
가조에 아무 데서나 막 돌려보면 안 됩니다. 자, 한 군데라도 승인이 나면 되겠지 하고 여러 업체의 할부 가조회를 무분별하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과도한 신용조회는 오히려 신용 등급을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4곳, 5곳 혹은 그 이상 가조에 막 들어가면요, 금융사 입장에서 블락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최종 승인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한두 곳을 선별해서 신중하게 비교 조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조회만 해보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이 오히려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스 장기 렌트, 저신용자에게는 해답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는 리스나 장기 렌트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리스나 장기 렌트에서 광고를 합니다. 특히 장기 렌트는 신용 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초기 부담금도 적다고 얘기를 하죠. 또한 뭐 술이나 보험 등이 여기에 패키지 상품도 있어서 유지하는 데 큰 걱정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맞고요, 어떤 조건에서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확실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본인의 신용이 안 좋아서 저신용자 전문 렌트나 저신용자 전문 리스를 알아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날의 검이거든요. 빠밤. 신용이 낮은 분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할부가 되니까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첫 차로는 가성비가 입증된 우리나라에 많은 아반떼, K3, SM3 이런 차량들을 사실 추천을 드려요. 보험료나 수리비, 유지비, 총 운용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500만 원짜리 아반떼를 일부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금액에 1,500만 원짜리 수입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리 한 번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수입차가 있으니까요. 또한 보험료도 차이가 나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는요, 자산이지만 자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더 떨어지는 소모품입니다. 더 좋은 차는 더 멋져 보일 수도 있고 자랑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신용자도 중고차를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무조건 전액 할부, 고급 외제 구매, 무분별한 가조에는 오히려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적절한 선택을 하셔야겠죠. 꼭 필요한 차, 감당 가능한 조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고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중고차 구매 방법입니다. 저희 파인드카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적의 해답을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인드카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